자, 드디어 논어의 마지막 편입니다. 요활편입니다. 요활편. 근데 요활편은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줄 알았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냥 읽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논어 요활입니다. 요활 20편 20번째 편. 요활, 요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죠. 요임금 할 때 요자입니다. 우리가 뭐 요임금, 순임금 할 때 그 요임금입니다. 자, 요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순이여. 자, 순이여. 순임금 할 때 순이죠. 순이여. 하늘의 역수가 그대에게 있다. 천명이 그대에게 있다. 그대의 중심을 다잡도록 해라. 아마 요 다음에는 그렇지 못하면이란 말이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 사해 온 세상이 곤궁해질 것이고 하늘이 내린 복록도 영원히 끊길 것이다. 순임금 역시 우임금에게 이 명을 물려주었다. 자, 말했다. 소인, 리가 감히, 리라는 거는 탕임금을 얘기해요. 탕임금, 탕왕. 옛나라의 탕왕이 있죠, 그죠? 소인, 리. 소인 리라는 거는 이제 소인, 제가 뭐 그런 말이죠. 제가 감히 검은 소를 잡아 검은 소를 제물로 해서 감히 지극히 높은 하늘에 기도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함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하라도 덮어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죄는 이란 말이겠죠 아마. 자, 이 몸이 지은 죄는 세상 만방과 무관하지만 세상 만방이 지은 죄는 모두 저의 죄입니다. 주나라에 내린 큰 선물은 선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나라에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인한 사람, 어진 사람만 못합니다. 백성들에게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앞에 탕왕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는 이제 우임금, 앞에서는 요임금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탕왕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주나라의 문왕이나 무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저울과 도량형을 엄격히 하고 법도를 살피고 버려진 관직을 정비하니 사방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후세를 다시 이어주고 숨어있는 인재를 다시 찾아 등용하니 천하 백성의 민심이 다시 돌아왔도다. 소중히 여길 바는 백성의 생활과 상례이다. 상례, 곡하는 그거. 관대하면 대중을 얻을 것이다. 신뢰가 있으면 백성들이 임무를 맡길 것이다. 부지런하면 공을 세울 것이다. 공평하면 기뻐할 것이다. 요임금 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순임금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탕임금, 탕왕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문왕인지 무왕인지 아무튼 주나라 왕이 얘기한 거,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일종의 천명 혹은 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일단 요할의 이제 첫 장은, 요할편의 첫 장은 천명에 관한 이야기네요. 천명, 군주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위정자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특히 이제 위정자 중에서 일반적인 정치인, 신하들 말고 군주, 왕, 천하, 천자, 제후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2장입니다.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 문어 공자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논어 앞에 편들에서 오면 깜짝 놀랐네. 앞에 편들에서 오면 공자를 보고 공자라고 하지 않아요. 공자라고 하지 않고 보통 자왈 혹은 부자, 자라는 게 선생님이란 말이고 부자라는 말도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여 쓰는데 여기선 자장 문어 공자왈이라고 되는 걸 봐서는 아마 이게 논어 앞에 편하고 요할 편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쓴 사람이 뭔가 좀 다르든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정치할 수 있다고 할 만하겠습니까? 자, 공자가 말했다. 뒤엔 또 자발이라고 되어 있네. 5가지 아름다움을 높이고 4가지 악덕을 물리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할 만하겠다. 자장이 말했다. 하위 오미 5가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왈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베풀되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고 노고를 다하되 원망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되 탐하지 않고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위험이 돼 사납지 않아야 한다. 여기 5가지 아름다움이겠죠. 자장이 말했다.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백성이 이익으로 여기는 것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노력할 만한 것을 골라 노고를 다하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어짐을 욕심내어 어짐을 얻는다면 또 무엇을 탐하겠느냐. 군자는 많거나 적거나 작거나 크거나 감히 교만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군자가 그 의관을 바르게 하고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 그런 말이겠죠. 존중하면 엄숙하여 타인들이 높이 보고 경외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위험이 돼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장이 말했다. 4가지 악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위 사악이라 그랬습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가르침 없이 죽이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 가르치지 않고 이제 너 잘못했어 그렇게 바로 벌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학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학정 이런 말 쓸 때 이제 학자입니다. 학자. 잔악할 학자였나? 그럴 거예요. 자, 미리 훈계함이 없이 성과만 따지는 것을 폭이라고 한다. 명령을 태만히 하고 기한만 재촉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주는 것을 머뭇거리고 출납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돈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유사라고 한다. 이게 이제 4가지 나쁜 건데, 요거 보통 다른 사람, 우리 지금도 그 직장 상사가 10세끼요 그러면 보통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 아닌가요? 자, 요월 3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공자가 말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자왈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 위 군자야 군자가 될 수가 없다. 부지예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의 입야 바로 설 수가 없다. 설 수가 없다. 자, 부지언 언이란 건 말이겠죠, 그죠? 말을 알지 못하면 무의 지인야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논어 요할편의 끝이에요. 그리고 논어의 끝이기도 하죠. 신기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논어를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그래서 논어가 총 20편입니다. 총 20편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이제 하기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요할편까지 쭉쭉 이어지는데, 이게 논어 여느 그 글들처럼 제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었죠, 그죠? 여느 이제 동양철학 글들처럼 논어도 위작 혹은 이게 진서냐 위서냐의 시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논어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책 전체가 위서 아니냐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11장부터 11편이 무슨 편이었더라? 향당편이 10편이었거든요. 향당편 다음 편부터는 아마 이게 공자가 죽은 직후,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일대 직계 제자들이 쓴 게 아닐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어떤 편들은 말이 좀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앞에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특정 제자들이 너무 띄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그쪽 사람들이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혹은 어떤 편에서는 너무 좀 그러니까 주제가 일관되지 않거나 편들이 나눠져 있긴 한데 그 편들이 주제가 대체적으로 일관된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학자들은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일관되는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끝내는 소감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논어는 참 강의하기 어려운 책이구나. 잠깐만요. 아우 저 새끼들. 그러니까 논어라는 게 그냥 예를 들면 아저씨들 철학책 읽는 것처럼 아 이거 좋은 얘기구나. 어제 뵀던 교수님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좋은 얘기구나. 아 마음의 양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책으로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일화들 중심이고 그죠? 일화들 중심이고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역사적인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장들이 많고요. 그죠? 그래서 참 괜찮은 책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좀 사실 막막하네요. 저는 철학산책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어떤 철학책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서기나 뭐 삼국지도 그랬고 이걸 이제 내가 옛날에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편을 방송하기 전에 내가 그 책을 내가 그 글을 전부 다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건 이런 말이다 이건 이런 말이다 그렇게 보통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삼국사기는 좀 비교적 열심히 많이 찾아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 공들여서 뭘 하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지. 마찬가지 철학산책도 그렇습니다. 철학산책에서 제가 방송에서 가장 크게 둔 초점은 뭐였냐면은 명색이 철학책이라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첫 번째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게 딱 와야지. 예를 들면 막 우리가 뭐 청나라 때 고중학자들처럼 이거는 이런 글자고 저건 저런 글자인데 이건 그래서 이렇고 저건 그래서 저렇고 막 그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딱 읽으면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게 느낌으로 와야 이게 좋은 책이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그게 바로 이제 철학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자 4편도 그렇고 한비자도 그렇고 한비자가 참 좋았죠. 한비자도 그렇고 지금 읽는 뭐 옛날에 읽었던 맹자도 그렇고 그 책들은 일화 중심이든 서술 중심이든 간에 어쨌거나 일관되게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되게 뚜렷했습니다. 근데 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논어는 물론 전체적인 주제는 있죠. 전체적으로는 어질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치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살아라, 네 몸 잘 닦아라. 목욕하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인간 되도록 노력해라, 부모 공경하도록 노력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폐하, 엠페러 폐하 아니면 킹 폐하 잘 모셔라, 킹 전하 잘 모셔라, 인간 같지 않은 놈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혹은 네가 정치인이라면 사람들을 교화시키도록 노력해라. 예를 들면 이런 주제들은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비자처럼 일관된 논설로서 물론 한비자도 각 편들마다의 그 위작 시비는 있는 편이고요. 저도 직접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논어는 좀 그게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많이 심해서 가볍게 읽기는 좋지만은 뭔가 파고들기에는 많이 힘든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분석하려고 그런다면 논어를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유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공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연구하고 분석한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아마 이걸 원래 있는 편들 있잖아요. 뭐 1편, 2편, 뭐 학위편, 뭐 자장편 뭐 이런 걸 다 깨트린 이후에 각 장들별로 모아가지고 그 장들을 다시 또 의미별로 분류하고 그리고 시대별로 분류하고 그다음 누구랑 얘기한 거냐 이런 것도 다 분류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배치해야지 논어가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의미도 뚜렷해질 거고 그리고 아마 뭔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얘기도 해볼 만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면 술 마시러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물론 우리한테 값지지만 그 얘기들에 목숨 걸고 달려들진 않은 것처럼 논어가 이제 이런 체제면 나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상대하기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중에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논어도 그렇고 도덕경도 그렇고 뭐 엄청 많습니다. 왜 많느냐? 올해는 책이 곧 유명한 책이니까 엄청나게 정말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번역본 중에 엄청 질 나쁜 번역본들이 많아요. 한자를 조금이라도 읽으시는 분들은요, 한문을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보는 수준이고요.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번역본하고요, 원문을 꼭 대조해가지고 책을 고르시기 전에요. 꼭 대조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냐, 혹은 번역을 정말 그 자의적으로 해놨느냐. 의역은 괜찮습니다. 의역은 괜찮은데, 근데 자의적으로 하는 번역이 나쁜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끼워 맞추는 번역들,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거를 잘 따져보시고요. 잘 따져보시고 책을 사시거나 뭐 빌리시거나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방송할 때 좀 많이 그걸로 고생을 했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논어는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도덕경, 옛날에 도덕경 가지고 노자 가지고 방송했던 적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때는 죽간본하고 뭐 백서본 이런 판본들 사이의 비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봤던 거고, 이번에는 도덕경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덕경은 80몇 장인데 한 주에다가 몇 장씩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 방송은요, 달마시안의 철학산책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9시였는데요. 원래 11시 혹은 9시였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 밤늦게 자거나 그런 게 힘들어서 가급적 방송 시간을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도덕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